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의 안부가 서로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궁금해하실 티켓팅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1차 추첨에서 당첨이 돼서 일요일 공연, 좌석은 무대에서 멀지 않은 플로어석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1차, 2차 추첨에서 모두 탈락해서 티켓팅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아내는 도저히 딸려서 자기는 못하겠다며 저에게 티켓팅을 맡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티켓팅을 성공시켜야 했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정의 평화는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는 화요일 공연을 2층에서 보게 됩니다. 추첨이든 티켓팅이든 저는 전부 처음 해보는 것이라 과거의 티켓팅보다 쉬웠다, 힘들었다는 제가 비교해드릴 수 없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저는 이번 티켓팅을 단 4분 만에 성공했습니다. 입금 확인 메시지 도착 시간 보이시죠? 8시 6분. 8시 4분에 티켓팅 끝내니까 아내가 광분해서 소리 좀 지르고 손 벌벌 떨면서 무통장 입금하는데 2분이 걸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자랑하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랑으로 끝이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티켓팅 방법 후기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 티켓팅을 하면서 참고를 했고요. 거기에 저의 조금 더 디테일한 노하우를 추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고요? 전 4분 만에 티켓팅에 성공한 사람이니까요.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질구질한 설명이 귀찮으신 분은 뒤쪽에 정리를 싹 해뒀으니까 그리로 가시면 되는데, 저의 티켓팅 과정 꽤 재밌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전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콘 같은 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도했으면 동반석과 다른 콘서트도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분 만에 끝냈으니까 다른 좌석을 노려볼 시간은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요일 공연 한 자리가 있으니까 추가 예매는 시도하지 않았고, 아내도 화요일 한 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저기 찔러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화요일 2층에 어떤 구역을 노릴지까지 미리 결정해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속도 싸움이니까요. 이걸 결정한 뒤에는 연습을 조금 했습니다. 인터파크에서 공연 예매를 자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매 절차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연을 예매해봤습니다. 결제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예매창이 열리면 공연 날짜를 선택하고 팝업창이 뜨고 좌석을 선택하고 등등 절차를 연습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안심 예매의 경우에 인증을 할 때 영어를 대문자로 입력하고 있는지, 혹시 한영키가 켜져 있어서 한글로 입력되는 건 아닌지 등 세밀한 부분까지 연습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속도 싸움이니까요. 연습은 사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습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연습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창이 제때 열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나 인터넷 전문가는 아니라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터파크의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겁니다. 10,0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후 8시 티켓팅이 시작되는 순간 접속을 시도한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또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착순인 거죠. 순서대로 10,000명이 접속이 되고 9만 명은 대기, 흰색 창에서 멈춰있는 상태가 되거나 서버 다운 표시가 뜨거나, 이 상태에서 앞선 10,000명 가운데 티켓팅을 끝내고 접속을 해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대기자 가운데 다시 선착순으로 접속.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걸 전제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정확성이죠. 8시 오픈이니까 8시에 정확히 맞춰서 접속을 시도하면 앞선 가정에서의 우선 접속하는 인원 10,000명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8시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각종 시계들을 사용하실 텐데, 여기서 저의 디테일한 노하우, 정확한 시간보다 서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서버가 다르고 그 서버마다 시간도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죠. 대부분의 사람이 사용하는 핸드폰 시계처럼 똑같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핸드폰의 시계는 8시지만 인터파크 서버의 시계는 8시일 수도, 8시가 안 됐을 수도, 8시가 넘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핸드폰 시계도 네이버 시계도 아닌 인터파크 서버의 시간, 특히 오후 8시에 정확히 맞춰 접속을 시도해야 합니다. 인터파크 서버의 시간, 이걸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비즘과 타임시커. 네이비즘과 타임시커 중에 뭐가 더 정확하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네이비즘과 타임시커 둘 다입니다. 인터파크 서버 시간을 보면 미묘하게 둘 중에 하나가 빠릅니다. 전 빠른 쪽 기준으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또 저는 이 두 사이트를 7시 55분에 열었습니다. 왜냐고요? 두 사이트 모두 시간을 그래픽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랜 시간 창을 열어두면 오차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티켓팅 전날 미리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분 전에 창을 둘 다 열고
1분 전에 두 창 모두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준 뒤 빠른 쪽을 기준으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타임시커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티켓팅 후기를 보니까 로그인 자체를 못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시쯤 미리 로그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험을 했었죠. 뭐냐, 우리가 은행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보면 로그인한 뒤에 특정 시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됩니다. 인터파크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이것도 미리 전날에 실험을 해봤더니 정확한 시간을 재진 않았지만 1시간 이상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시 로그인 이후에 20분과 40분에 한번 예매창을 새로 고침해줬습니다. 자동 로그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그대로입니다. 네이비즘과 타임시커 가운데 미묘하게 빨랐던 타임시커의 인터파크 서버 시간에 맞춰서 8시에 새로 고침을 눌렀고, 로딩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길었지만 창은 별탈 없이 잘 열렸고, 4분 만에 애초에 정해뒀던 일자와 구역을 정확히 예매했습니다. 자, 이제 티켓팅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원하는 타깃, 원하는 공연과 좌석의 구역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그 다음 인터파크의 예매 절차를 매우 디테일하게 알아두고 연습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예매 당일 미리 로그인한 뒤 예매창을 열어두고 기다리면서 자동 로그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마다 새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예매 시간에 임박해 인터파크 서버의 시간을 알려주는 두 개의 사이트 네이비즘과 타임시커를 엽니다. 임박해서 여는 이유는 창을 미리 오랫동안 열어뒀을 때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서버 시간 중에 빠른 쪽을 선택해서 예매 오픈 시간, 이번 방탄 공연 경우에는 오후 8시에 맞춰서 예매창을 새로 고침합니다. 이후에는 연습해뒀던 예매 절차에 맞춰서 각 단계별로 적절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매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크롬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 4분 만에 티켓팅을 끝냈습니다. 일반 예매가 오늘이었죠. 어제 포도알 잡지 못하신 분들 오늘은 꼭 잡으셨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인 2매 동반자 풀미 관련 이야기는 빠른 시간 안에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